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크실 텐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자칭 타칭 입지 전문가이신데요. 필명 빠숑으로도 잘 알려져 계시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작부터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요. 네네. 제가 사회적인 명사는 아니어서 이 자리가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러네요. 겸손하신 것 같고. 네네. 입지 전문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알듯 말듯이에요. 한번 그래도 직접 한번 왜 입지 전문가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뭐 제가 입지 전문가라고 용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뭐 이 지역의 호재가 뭐다, 내지는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세 변동 가지고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리서치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동산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 입지를 선택하고 그 아파트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요소들, 부동산 위에 있는 뭐 교통 환경, 뭐 일자리, 교육, 상권, 환경, 뭐 환경 쾌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거 가지고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 용어,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하지 않는 파트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입지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이 혹은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지 전문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좀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군요. 그러니까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뭐 스스로를 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소비자 리서치 기관에서 20년째 리서치업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석도 하고 있고 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다가 스마트 튜브를 차리고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 입지 전문가로 변신하신 건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갤럽에서 1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도 부동산 조사를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었고요. 근데 좀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조사 업무를 일부 하고 개인적인 또 일도 하기 위해서 스마트튜브라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한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뭐 소강공면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소장이 보시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 간략히 한번 하시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시기도 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쭉 연결해서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 역사들을 조금 둘러봤을 때 2021년도가 정말 굉장히 특이했던 시장이에요.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에 있는 부동산들이 다 올랐어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 다세대 빌라까지 다 올랐고 심지어는 비주거 상품,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상가, 지리산업센터, 뭐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21년도 좀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좀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투기 심리라고도 할 수 있고 투자 수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이 몰렸던 게 2021년도였다가 2021년도 이제 4분기 지나면서 조금씩 소강 국면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후로 오히려 또 이슈들이 다 대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고요.
또 이 와중에는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조금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대출에 대한 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버린 부동산을 살 수가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네. 그리고 이미 집이 1주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아야지 이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잘 팔리지 않은 상황들도 이제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2022년 상반기 지금 5월 달인데 5월까지는 거래량은 많지는 않고요. 이따 하더라도 정말 이분들은 지금 꼭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작년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90%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할 정도로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신고가는 갱신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은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미한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거래량은 이어지지 않고 본격적인 거래는 아마 그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지금 안 떨어지고 거래량은 줄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고. 아직 회복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부동 정책들을 좀 많이 뒤집는 정책들이 네. 많이 나왔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중과세, 1년 네. 정도 이제 유예를 하는 것들 네. 나왔기 때문에 올 아마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물량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돼서 그 정도는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네.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경기도 다른 지역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억 원까지는 또 이제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전세가 아니라 대출에 대한 상한이 있었는데 그런 대출 상한선도 좀 풀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LTV가 15억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13억이기 때문에 15억 대출 상한이 있게 되면은 거의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LTV를 조금 풀어주게 되면은 또 15억 이상 되는 구간들, 서울의 아마 중위권 가격 이상일 텐데 거기도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작년 말이나 올 초보다는 조금씩 거래 분위기가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 이제 입지 전문가 아까 왜 뭐 그런지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주요 고객은 그런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요 고객인가요?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기관이 있을 텐데 국토교통부도 제 클라이언트 사고요. LH공사, SH공사 뭐 그런 기관들, 한국부동산원도 클라이언트 사였고요. 그들과 정말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이런 GS건설, 그런 또 시행사, 시공사들도 뭐 PDS개발, 뭐 저희 클라이언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도 상당히 큰 물에서 노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리서치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리서치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리서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비자 리서치 부분을 담당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입지 자문을 해준 것 가운데 소위 대박이 났다. 어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없는 입지를 조사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의뢰를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2005년도에 경기도 김포라는 곳에 고촌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포 고촌. 바로 이제 김포원 옆인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 사업 자금 갖고 가다 보니까 뭐 이자 비용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700이나 800 정도 분양을 해야지 거의 본전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거였었고 900대 이상 분양을 해야지 사업성이 조금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 당시 김포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7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 수조사를 해봤더니 900만 원대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900만 원 후반대까지 되는 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이제 뜨아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조사를 2번 했는데 2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2005년도 12월 달에 분양을 했고 900만 원 후반대 분양을 했고 완판이 됐어요. 2,600세대잖아요. 그래서 평당 100만 원씩만 더 올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0억, 1,400억 정도 더 수익이 난 것으로 일단은 그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덕분에 그렇게 수익이 난 것으로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 따라 좀 그 또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입지 전문가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게 입지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가 담긴 곳 뭐 이런 걸 이제 뭐 부동산에서 말하는 입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입지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의 이제 의사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하나의 좀 작은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75년도 이전에는 강남구가 없었거든요.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영동이라는 표현으로 맞습니다. 칭할 정도로 그냥 논밭이 많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80년대까지도 강남구 쪽에 논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좀 초라했던 강남 권역이 지금 왜 이렇게 좀 화려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1975년도 이전에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강북에 있었다가 75년도 이후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강남으로 다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학교도 그렇죠. 인위적으로 다 옮겼어요, 강남권으로. 기반 시설들도 예. 이제 잘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남으로 이사 와야 됐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빠들만 가라 그러면은 엄마들은 안 보내거든요. 학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더 힘들면 돼, 우리는 여기 있을게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알고 학교까지 다 옮겨버리다 보니까 그냥 아빠, 엄마, 아들까지 다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강남의 이런 부동산 전성기의 시대는 일자리가 먼저 오고, 그리고 학교도 오고, 또 엄마들도 오다 보니까 엄마들이 오게 되면 또 상권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 교육, 상권이 다 좋아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났던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강남구에 또 수요가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몰리다 보니까 강남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지금도 하루에 75만 명이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구 인구는 5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만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호선이라는 교통망을 강남을 관통시키게 됐고, 그걸 또 부족해서 뭐 3호선, 뭐 기타 등등해서 뭐 7호선, 9호선도 강남을 지나게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을 따라서 또 주거지가 생기고, 또 역세권별로 또 학교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찾아보게 되면은 이 입지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흥하는 지역들도 이런 노직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조금 뭐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지방일 텐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2차 산업 베이스예요.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인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 4차 산업 인구가, 그러니까 직업들이, 직장들이 증가하는 쪽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제조업 베이스나 1차 산업, 농축 축산업 베이스의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감소한 분들이 또 3차 산업, 4차 산업 이사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좀 인구가 줄고 있고, 서울 수도권은 집을 아무리 만들어도 계속 수요가 더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말씀을 거죠.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또 판교도 네. 그런 흐름에서 지금 뭐 핫플레이스가 지금 된 그렇죠. 거고요. 이제 강남구가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한정이 돼 있어서 더 택지 개발할 데가 없다 보니까 강남의 대용으로서 특히 IT 업종만 모아놓은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였었고, 또 재밌는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도 초반은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지금은 꽉 찼어요. 네. 7만 8천 명이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2랑 3을 예. 성남시 다른 지역에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지방은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도지역에서 거의 모든 젊은 인구들이 다 판교나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다 이사를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죠. 그간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장님만의 그 입지 기준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입지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분석한 요인들이 있지만 딱 4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은 입지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다는 것들을 가정해 두고 일자리 옆에 살면은 좋긴 하겠지만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권역을 굳는데 대중교통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교통, 연결된 네. 지역들이 주거지로서 일단 기본적인 갖춰지는 지역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교육 환경이 좋게 되면요,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네.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이 그 입지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교육 환경까지 좋게 되면은 굉장히 좋고 비싼 입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출근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간 다음에
주부님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상권들이 있을 텐데 뭐 쇼핑도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스타벅스 같은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권들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상권이 백화점이에요. 네.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옆 상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상권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일자리, 교통망, 교육 상권들일 텐데 이것들이 가장 좋은 입지가 지금 제일 비싼 입지일 텐데 그 아파트 실거래가로 34평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예. 아리팍이라고도 아리팍입니다. 하고요. 잘 아시네요. 예. 이 아리팍이 34평이 로얄동 로얄층 기준이긴 하지만 4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1억 3천이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입지예요. 초중고가 좋은 학교들로 갖춰져 있고 도보권에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신세계 강남점이라고 하는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2021년도에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무튼 그 백화점은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또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강남구까지 연결되는 전철역이 제일 많아요. 3호선, 7호선, 9호선이 반포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거기다가 한강이라고 하는 환경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구보다도 더 비싼 입지가 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렇게 분석하면 다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 가치를 봐도 기회가 되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그렇죠. 쳐다보기 어려운 넘사벽 뭐 지역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안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이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대안들 우리 뭐 강남 불패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체지 하여튼 그런 그 유력지들이 맞습니다. 뭐 어디가 있을까요?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가 제일 많거든요. 강남구가 지금도 일자리가 많지만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남구와 연결되는 교통망 지금 연결된 데는 이미 비싸기 때문에 향후에 연결될 거.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GTX예요. GTX군요. GTX A하고 C가 강남구 삼성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GTX A가 지나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북쪽으로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지나요.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는 1,000만 원대 초반에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3천인데 파주는 평당 1,000만 원대 분양을 받아서 새 아파트를. 근데 파주 운정에서 그 GTX를 타면은 20분 만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좋은 주거지가 되는 거라서 지금은 평당 1,000만 원 가치가 있겠지만 GTX가 연결되는 순간 여기도 아마 평당 3천, 4천, 5천, 6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렴할 때 오히려 선택을 하는 것들. 왜냐하면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빠르게는 2025년 전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파주 끝쪽이고 그 앞에는 일산 킨텍스 주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옆에 있는 대곡역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화성, 동탄이 있고 용인도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아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GTX A 라인 중에서는 그런 라인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GTX 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보다는 지금 착공 시기가 한 3, 4년은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전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쪽으로는 지금 양주 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옥전 신도시, 회천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20분 만에 강남구 갈 수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 옥정 신도시의 최초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좀 1,000만 원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노도강, 뭐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저렴한 지역들이었을 텐데 그 지역에도 여기 생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들이죠. 남쪽으로는 지금 뭐 수원, 지금 평택까지도 연결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안까지도 가져가겠다고 하시거든요. GTX-C를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천안에서도 강남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충청권의 일부 지역까지도 우리가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배후 소지가 되는 것들이죠. 저는 지금은 저렴하지만 미래에 이렇게 좀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입지들, 확대될 수 있는 입지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제안드리고 있죠. 그 용산시대, 용산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서초 용산을 이제 그 이미 많이 오른 지역으로 보시지만 또 그 용산 그
집무실 주변에는 또 뭐 양극화됐다 그럴까요? 많이 또 아직 저평가된 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집무실에 오게 되면은 네. 개발이 안 될 게 되거나 될 것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전보다는 조금 이제 좀 소홀했던 것들을 정상적인 것들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용산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입지 값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도 더 들어와도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고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교통망도 좋게 장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용산 국제업무 지구예요. 용산역 뒤편에 지금 정비창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12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만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나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좀 빨리 좀 가속화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거 하나 네. 이제 호재가 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좀 칙칙하게 정돈이 안 된 주거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들은 조금 시세도 올라갈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용산에만 기대할 수 네,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2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방법론이 이제 뭐 신규 주택지 공급도 있겠지만은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기 신도시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 수가 파격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 혹은 서울 내에서도 세대가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엔 대가족인데 지금 소가족이니까 그래서 서울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에서 서울 부족한 수요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기 신도시에 일기 신도시는 지금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세수가 파격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울 수요를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야 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책을 많이 쓰셨지만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뭐 네, 이런 최근에 나온 책은 책인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재건축 입지를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입지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계시지만 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거는 또 부동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빠숑이 하면 네.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네. 뭐 여기서는 뭐 주로 입지 전문가로서뿐 아니라 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 얘기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예.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 속에 있는 심지어는 노래 속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 얘기를 하다 그러시군요. 보니까 부동산과 자연스럽게 믹싱이 돼서 부동산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책을 썼던 아까 소개해 주셨던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백서고요. 하나의 총론 같은 것들이고 이제 구체적인 입지를 계속 써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인천 부동산의 미래이고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다 써보고 싶어요. 네. 한번 정리해서 하나의 좀 시리즈 완결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광역시별로 입지 분석을 들어가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시도한 전문가는 없었고 제가 예.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배웠고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자주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많은 관심 속에 오늘 입지 전문가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 분석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